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는 한 커뮤니티에서 심령 체험 모임이라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과 참여자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모아 글로 작성하는 중이라고 했다. 호기심을 느낀 나는 긴 글의 시작을 읽기 시작했다. 작성자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유명한 심령 명소를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오래된 폐가를 향했는데 그곳은 과거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세히 기록된 그날의 기억은 모니터 너머로도 오싹함을 전해왔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초저녁에 장광이 남아있을 때라 주변을 돌아보며 탐사를 시작했다. 얼기설기 얽힌 덩굴, 식물들이 문과 창문을 가리고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었다. 그 순간 팀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분명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 모두가 긴장하며 움직임을 멈췄다. 잠시 후 방 안을 조사하기 위해 셋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그 방에 들어섰다. 오래 쓰이지 않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렸다. 하지만 그 방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분명히 봤다. 그의 뒤로 아주 잠깐 그림자 같은 형체가 지나가는 것을 순간적인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조사는 계속되어야 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탐사 중 그들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한 명씩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방금 전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던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손전등을 켰다. 그 불빛이 멈춘 곳엔 문틈으로 언뜻 보이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고 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순간의 허공 속 지하실 문이 스스로 쾅 닫혀버렸다. 비명과 함께 문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들을 지하에 갇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애를 써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반대편에 혼자 남아있던 한 친구가 간신히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밖으로 나갔다. 자신들이 폐가를 떠난 후 무엇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경험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래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폐가 방문 이후 작성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처음엔 장난전화인 줄 알았으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다름 아닌 그날 지하에서 들었던 발자국 소리. 이번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는 그 소리로 인해 작성자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작성자는 지역의 심령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의 담담한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곳은 과거 여러 번 물리적 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고통이 그 집에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소리가 단순한 전설이 아닌 누군가 그곳에 갇혀있던 이들의 귀신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글의 마지막에는 그 작성자가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댓글들이 그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의 경험을 묻어버리고 싶은 듯 이후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인터넷상의 이 긴 글은 나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비록 단순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실체는 우리 주변에 존재할지도 모를 미지의 세계를 떠올리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있던 어느 폐가가 있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버려져 있었고 늘 기묘한 소문이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 집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마다의 추측을 할 뿐이었다. 집 앞마당에는 쓰러질 듯한 고목나무가 있었고 그 고목나무 주변으로는 항상 이상한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져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집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고자 이 집을 찾아갔다. 그들은 당시 인기 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폐가 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경험한 공포를 인증해보자며 모인 것이었다. 학생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손전등, 카메라, 그리고 간단한 비상식량을 챙겨 폐가를 찾아갔다. 미리 소문을 들은 터라 긴장한 그들의 웃음소리는 낡은 대문을 넘어서면서 점점 잦아들었다. 그들이 문턱을 넘을 때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것 같은 마루는 삐걱거렸고 먼지가 소복이 쌓인 창틀은 오래전 이곳이 누군가의 보금자리였음을 겨우 기억나게 해줬다. 집 내부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학생들의 피부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중 한 명이 으슬으슬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서로 농담을 던지며 빈 방들을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5학생 중 리더였던 민수의 카메라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화면이 깜박이고 잡음이 들리며 갑자기 이유 없는 사진이 찍히기 시작했다. 찍힌 사진에는 아무도 찍지 않았던 것이 한가운데 소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사진을 보며 당황하였지만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전자기기 의호작동이라고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방 안을 돌아다니다 갑자기 문이 닫히고 벽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중 가장 무서웠던 것은 창문을 통해 고목나무 방향에서 다가오는 낮은 소리의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천천히 다가오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황급히 집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렀지만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어떻게든 담장을 넘어 탈출하려 했지만 발이 묶인 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낮은 소리와 벽을 타고 흐르는 시선 같은 것들이 그들을 집 안에 붙들어 매고 있었다. 그때 한 학생이 불길한 예감에 카메라를 돌려 사진을 찍어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그들의 주위에 서 있는 여러 명의 옅은 인간 형체들이 어렴풋하게 찍혀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고 마지막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시도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마침 밤 산책을 하던 마을 주민이 그 소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넣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구조된 후 경찰과 함께 폐가를 조사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흔적과 찍힌 사진 외에는 그 어떤 기이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저 싸늘한 집안의 공기와 여전히 그 마을을 떠도는 괴이한 소문만이 그날 밤의 사건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흥미를 가지고 찾아오곤 했지만 다시는 그 집의 공포를 견딘 사람은 없었다. 학생들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지만 차차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는 떠올리려 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결국 인터넷상에서 전설처럼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집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순간을 기약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한국의 인기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포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친구의 비밀이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은 나는 이 게시물을 클릭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릴 적부터 절친했던 친구와 나는 모든 것을 함께했다. 학교가 끝나면 함께 놀고 주말이면 서로의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는 나에게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며 나를 초대했다. 나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그 장소는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폐가였다. 폐가 근처에 도착하니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딘가 서늘한 바람이 불고 싸늘한 기분이 스며들었다. 친구는 전혀 겁먹지 않은 얼굴로 폐가 안으로 나를 인도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벽에는 기묘한 그림들과 낙서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친구는 나를 안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일기장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불길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읽고 친구는 나에게 일기장을 읽어보라며 건넸다. 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이상할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로 가득했는데 그것은 이 집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들을 담고 있었다. 한 가정이 이곳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단서는 없었고 그들의 흔적은 일기장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였다. 그 순간 갑자기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내가 이곳의 비밀을 알았으니 너도 이 집의 일부가 되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의 유령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서둘러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쳤다. 그 후로 그 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친구가 사라지기 전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평생 의문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친구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나는 결코 그 집의 비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결국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던 마지막 한 줄을 끝내 잊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 게시물은 다른 사이트로도 퍼져나갔고 댓글들에는 그 집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실체를 직접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일 뿐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이든 나는 이제 충분히 겁먹었다.